최근 트로트 음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유명한 작곡가 윤명선이 김정현 외에는 누구와도 협업하지 않겠다 고 선언하며 이를 바탕으로 김정현을 위한 새로운 곡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과 함께 발표된 곡은 트로트계에 강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곡 발표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논란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오랜 기간 트로트 음악을 창작해온 유명한 작곡가로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며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많은 트로트 팬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은 기존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윤명선이 김정현 외에는 누구와도 협업하지 않겠다 고 선언한 이유는 김정현과의 특별한 음악적 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서로의 음악적 감각을 공유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이로 인해 김정현은 윤명선 작곡가의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윤명선은 김정현의 목소리와 스타일이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느끼며 그녀와의 협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윤명선 작곡가는 최근 김정현을 위해 특별히 쓴 트로트 곡을 발표했다. 이 곡은 김정현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으며 트로트 팬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곡은 김정현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감성을 잘 살려내어 기존의 트로트 음악과는 다른 한층 더 깊고 진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곡이 공개되자마자 김정현의 팬들과 트로트 애호가들은 윤명선과 김정현의 콤비네이션이 진정으로 환상적이다. 이런 곡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보여준다. 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김정현의 무대에서 곡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그녀의 무대 위에서 이 곡이 어떻게 생명력을 얻을지 그리고 관객들과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되었다. 윤명선 작곡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트로트 음악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현과의 협업은 단순히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음악적 깊이를 더하고 트로트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는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명선 작곡가는 김정현 외에는 누구와도 협업하지 않겠다 는 결정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철학을 고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와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김정현이 트로트계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윤명선 작곡가의 음악 세계도 더욱 풍성해질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다른 작곡가들과 가수들 간의 협업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트로트 음악계 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상업적 성향을 강조하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 음악이 보다 예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윤명선 작곡가의 김정현 외에는 누구와도 협업하지 않겠다 는 선언과 그가 쓴 김정현을 위한 곡 발표는 단순한 협업의 결과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두 사람의 협업은 트로트 음악이 기존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한국 음악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들이 만들어갈 음악의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트로트 음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영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신랑 수업에서 강정현이 애녹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밝혀져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평소 두 사람 사이에는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강정현이 그 고백을 거절한 상황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강정현이 고백을 거절한 이유가 그동안 숨기려 했던 깊은 사연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애녹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애녹은 프로그램 초반부터 강정현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의 미션과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에 애녹은 강정현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게 됩니다.
에녹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예상 밖의 순간이었고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된 많은 팬들은 에녹이 성숙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정연은 에녹의 고백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차분하게 에녹에게 고백을 거절하며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강정연의 표정과 태도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시청자들 역시 그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연이 고백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과거에 겪었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강정연은 자신이 느꼈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예전의 연애에서 큰 아픔을 겪었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강정연은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에녹에게 마음을 열면 또다시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에녹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강정연은 에녹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고백을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녹은 강정연의 거절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그동안 강정연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음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강정연의 거절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에녹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녹의 눈물은 단순히 사랑의 아픔을 넘어서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과 혼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눈물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고 강정연이 숨기고 있던 진실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강정연의 마음을 알게 된 시청자들은 에녹에게 깊은 공감을 표하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정연은 에녹의 눈물을 보고 난 뒤 자신이 감추고 있던 과거와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녹에게 고백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점을 후회하며 점차 자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연은 결국 에녹에게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털어놓고 에녹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발전시킬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정연이 신랑 수업에서 에녹의 고백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과거와 깊은 상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진심과 눈물은 강정연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두 사람은 결국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관계가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인간 관계와 감정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일본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라이의 부모와 그들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나면서 미라이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 기사는 후쿠다 미라이의 가족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들이 쌓아온 막대한 재산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그들의 힘에 대해 깊이 파헤친다. 미라이의 부모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가정의 일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상상 이상이다. 후쿠다 미라이의 아버지 후쿠다 타카시는 일본의 전통적인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점차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한때 일본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었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들은 일본 전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 하지만 후쿠다 타카시의 실제 재정적 성공은 더 복잡한 뒷배경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어두운 정치적 음모와 비즈니스 거래 속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미라이의 어머니 후쿠다 유키코는 이전에는 일본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정체는 패션 업계와의 연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류층 인사들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있었다. 유키코는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가 아닌 일본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네트워크는 그녀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미라이의 가족은 일본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후쿠다 미라이 가족의 재산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하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미라이의 부모는 일본 내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수백억엔 규모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한다. 그들의 주요 재산원 중 하나는 일본의 대기업과의 투자 거래 그리고 고급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다. 미라이 가족은 일본 전역에 걸쳐 고급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입지는 매우 강력하다. 뿐만 아니라 후쿠다 미라이의 가족은 일본 정치계와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라이의 부모는 여러 차례 정치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러한 관계 덕분에 미라이 가족은 일본의 주요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고 그들의 권력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넓게 퍼져 있었다. 이현진은 최근 미라이 가족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면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현진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유명한 기자이자 사회적 인플루언서로 미라이와의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 친분을 쌓았다. 그러나 그가 미라이의 가족에 대해 알게 된 진실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현진은 미라이의 부모가 얽혀있는 정치적 음모와 비즈니스 거래 그리고 그들의 과거에 대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후쿠다 타카시와 유키코는 과거 일본의 비밀 조직과 연루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 경제 및 정치에서의 큰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미라이의 부모는 일본 내에서 여러 차례 국제적인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일본 경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되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미라이가 그저 유명한 연예인일 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의 숨은 권력과 연결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후쿠다 미라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존경은 그녀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쌓아온 영향력 덕분이기도 하다. 앞으로 미라이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후쿠다 미라이의 한일 톱10쇼 프로그램에서의 충격적인 발언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내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는데 내 뱃속의 아이는 확실히 현진이처럼 잘생겼어 라고 말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이 발언은 방송 후 각종 SNS와 뉴스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 의미와 진위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후쿠다 미라는 일본의 인기 아이돌 출신이자 다양한 방송에서 활약하는 연예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평소에도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언은 그녀의 평소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일 톱10쇼는 일본과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두 나라의 문화와 연예계 소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일본과 한국을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후쿠다 미라이가 출연한 에피소드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는데 내 뱃속의 아이는 확실히 현진이처럼 잘생겼어 라는 것이었다. 이 발언은 여러 측면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먼저 후쿠다 미라이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는 말 자체가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임신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인물인 현진을 언급하며 그와 같은 외모를 가진 아이를 상상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현진은 한국의 인기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로 그의 뛰어난 외모와 매력은 이미 많은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후쿠다 미라이는 아마도 현진의 외모를 칭찬하고 그를 우상화하는 의미로 현진이처럼 잘생겼어 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발언은 그 자체로도 파격적이고 예기치 않은 언급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당혹스러워했다. 후쿠다 미라이의 발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현진의 외모에 대한 칭찬으로 이해했다. 또한 후쿠다 미라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귀엽고 재치 있게 느껴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팬들 사이에서는 후쿠다 미라이가 현진을 좋아하는 팬이라니 너무 귀엽다 라며 그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른 시청자들은 이 발언을 불편하게 느꼈다. 특히 일부는 그녀가 남자아이를 임신했다
는 발언을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였고 방송에서의 자극적인 언급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임신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는 방송에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과 태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후쿠다 미라이가 이 발언을 한 의도는 사실 그녀의 개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녀는 방송에서 자주 유머와 농담을 섞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그 유머가 의도하지 않게 불편한 반응을 일으킨 셈이 되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이 발언에 대한 반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 미라이는 이후 이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그녀의 말이 단순히 유머와 칭찬의 표현이었다는 점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발언이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 역시 방송의 특성과 그녀의 개성을 감안한 측면도 있었다. 후쿠다 미라이의 한일 톱10쇼에서의 발언은 그 자체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머 감각과 방송 내에서의 개성을 드러내는 한 예로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만큼 방송인으로서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후쿠다 미라이의 발언은 그 자체로 화제를 모은 사건이었으며 이를 통해 방송에서의 표현과 발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과의 관계를 시험해보기를 원했다. 이 시험은 단순한 이성적인 결정이 아니라 강정연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강정연이 애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단지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지 알고 싶어 했다. 그녀의 방식은 다소 강압적일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애녹 엄마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강정연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을 설정하며 그의 진정성을 시험하려 했다. 예를 들어 강정연이 애녹의 가족에게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애녹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아들이 과연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는지 확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강정연이 진정으로 애녹을 사랑하는지를 알기 위해 강정연에게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예상 외의 반응을 일으켰다. 애녹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의도와 그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어머니의 의심과 시험에 대해 매우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부모의 개입이 너무 과하다고 느꼈고 이는 그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던 신뢰에도 큰 균열을 일으켰다. 애녹은 어머니가 강정연을 시험하는 방식에 대해 크게 상처받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연애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이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로 인해 더 큰 혼란을 겪었다. 애녹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하는 건 나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유도 내가 알아야 하는 거야. 엄마의 사랑은 나에게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 이 말은 어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애녹은 어머니가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자신을 지배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애녹은 어머니가 자신을 믿고 자기가 선택한 사랑을 존중해 주기를 바랐다. 애녹 엄마가 아들의 사랑을 도전한 방식은 매우 특별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깊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동시에 아들의 자율성과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결국 애녹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사랑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립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자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나누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